임진왜란의 바다를 떠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순신의 승리를 먼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승리의 반대편에는 조선 수군이 거의 무너져 내린 참혹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원균입니다. 원균의 대패는 단순히 한 장수가 전투에서 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패배는 조선 수군의 전력을 거의 잃게 만들었고 나라 전체를 다시 절망으로 밀어넣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이미 여러 차례 전투를 통해 왜군을 바다에서 눌러왔습니다. 이순신이 지휘하던 시기 조선 수군은 수적으로 불리해도 전술과 지형을 활용해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만큼 바다의 주도권은 조선 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내부의 갈등과 모함, 의심이 겹치면서 이순신은 파직되고 맙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인물이 원균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원균은 이미 이전부터 해전 지휘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선 수군 전체를 맡게 되었고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바다는 육지와 다릅니다. 한 번 판단을 잘못하면 물러설 곳도 없고 배가 무너지면 병사들의 목숨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원균은 이 중요한 시기에 신중해야 할 판단보다 무리한 움직임을 택하게 됩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왜군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원균은 그 압박 속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함대를 이끌고 출전합니다. 정찰도 부족했고 적의 위치와 전력 파악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수군을 지켜야 할 기본 원칙보다 성급한 움직임이 앞섰습니다. 그 결과 조선 수군은 칠천량으로 향하게 됩니다. 칠천량은 지형상 매우 불리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바다, 복잡한 수로, 기습에 취약한 환경, 이런 곳에서는 적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기도 어렵고 배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조선 수군은 그 위험한 곳에서 충분한 대비도 없이 밤을 맞게 됩니다. 왜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왜선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북소리, 불빛 사이로 드러나는 적선,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적의 그림자. 조선 수군은 제대로 진영을 갖추기도 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와 배가 부딪히고 명령은 엇갈리고 누가 어디를 지키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균의 지휘는 이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통제는 무너졌고 병사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군은 이미 이런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동력이 무너진 조선 수군을 향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불붙은 배는 순식간에 바다를 붉게 물들였고 물에 빠진 병사들은 차가운 바다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어떤 배는 도망치려 했고 어떤 배는 끝까지 맞서려 했지만 전체 전열이 무너진 상황에서 개별적인 저항은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패배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 함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를 잃은 것도 치명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다를 지킬 힘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왜군 입장에서는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었습니다. 조선을 괴롭히던 가장 큰 장애물이 거의 사라진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열리면 왜군은 병력과 군량을 훨씬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육지 전선까지 더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원균의 대패는 한 번의 전투 패배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위기를 다시 키운 재앙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균 자신도 이 패배 속에서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 수군 최악의 패배와 함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칠천량 이후 조선에는 겨우 몇 척의 배만 남게 됩니다.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군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바다로 돌아온 인물이 이순신이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고작 12척 남짓의 배,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진 조선 수군을 다시 세웠고 결국 명량에서 역사를 뒤집는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원균의 대패는 더욱 또렷하게 기억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준비 없는 지휘와
무리한 결정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게 하는지 그 비극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균의 패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든 조직에서든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든 지휘하는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를 묻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바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승리는 우연으로 지켜지지 않고 무능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7천량의 검은 바다 위에서 조선 수군은 처절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패배는 오히려 훗날 명량의 기적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원균의 대패, 그 이름은 결국 조선 수군이 가장 크게 무너진 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직전에 가장 깊은 절망으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